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곧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뒤면은 미국 축구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축구를 그래도 좀 생소한 종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꽤나 제가 올해 미국 축구는 전문적으로 분석을 또 해왔기 때문에 또 미국 축구 손흥민 선수도 또 뛰죠.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들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공식 방송 약 3년 6개월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으로서는 이제 최초의 기록이죠. 10연승 이상 8개,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또 가지고 있고요. 올해도 10연승이 추가가 된다면 4년 연속, 그리고 사실 22년도에 제가 복귀를 해서 데뷔를 해서 10연승 기록이 한 개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5년 연속이라고 봐도 되기는 하죠. 올해도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게시글들 확인해 보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산 기록들 모두 기록해서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4연속 올키려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10연승 이상 기록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24시간 언제든 문의 답변 드리겠고,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루 또는 주, 월 패키지 이런 식으로 또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또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잠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2월 말까지 패키지는 오늘 마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거 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그리고 NBA 총 12경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얘기를 그래도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축구 어제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해외 축구 금액업 적중을 출발로 NBA는 전 구간 싹쓸이 올킬입니다. 사실 몰빵까지, 사실 우리가 승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몰빵까지 포함해서 3폴까지 전 구간 싹 다 싹쓸이 올킬 만들어냈고요. 주간 같은 경우에도 적중,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 축구 개막하고 한 하루 정도는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첫 일본 축구를 개시를 해봤는데 역시나 깔끔하게 또 적중을 만들어 3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축구는 역시나 또 잘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NBA도 또 잊을만 하면 역시나 또 올킬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깔끔하게 2연속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알크마르 그리고 아약스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10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바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크마르랑 아약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두 팀이긴 합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좀 좋은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맞대결 성적 같은 경우에도 알크마르가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아약스를 상대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을 정도로 이제 화력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였죠. 그 컵 대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알크마르가 홈 경기에서 아약스를 6대 0으로 한번 박살냈던 적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약스 같은 경우에도 수비 자원들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주전 수비 자원들부터, 그리고 이제 중원 자원들도 많이 빠지는데, 오스카 글루크라고 해가지고 아약스에서 사실상 이제 수비 대형을 조율하는 좀 핵심적인 자원 자체가 오늘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아약스가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알크마르 원정 경기에서 아약스가 저득점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좀 저실점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다실점, 많은 실점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경기를 했던 게 항상 이제 아약스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누구야? 트로이 페럿이라고 해가지고 팀 내 최다 득점 자원이죠. 상당히 최근에 뭐 흐름도 좋고 그리고 뭐 멀티골도 심심찮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경기에서 적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적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게 기준점도 2.5점이에요. 다들 뭐 이제 배당에서도 보이시겠지만 1.46배당. 그러니까 네덜란드 리그가 수비가 없는 리그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2.5점. 그리고 알크마르랑 아약스. KJ무사오사님 별풍선 전체적으로 700개 두 팀의 적중 기원. 맞대결이 오바가 유력한데 1.46배당. 좀 오바가 좀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바 쪽 보겠습니다. 오바 쪽 보도록 하겠고요. 뭐 상성 자체는 아약스가 조금 밀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화력 대 화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약스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의 어떤 그 이제 특징이 뭐냐면 원톱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알크마라처럼 트로이 페럿도 있긴 합니다만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1선, 2선, 3선까지 모두 득점이 가능한 물론 수비에 대한 결장점 좀 있긴 합니다만 이런 팀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배를 받은 아약스의 역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세 구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54님도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퀵비 한 장 또 챙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차 탑승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흐로닝언 그리고 아이엔토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로닝언이란 팀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치고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참 좋은 팀. 공수 밸런스 좋고 실점값도 지금 리그 3위. 상당히 또 좋은 수준에 또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팀이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근 저득점 게임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흐로닝언의 그 골키퍼, 걔 이름 까먹었는데 걔가 클린시트가 그 리그에서 가장 많다 그랬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만큼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상당히 좀 따지는 그런 팀이 흐로닝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홈 경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좀 수비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엔토번 같은 경우에는 뭐 현 시점에서 이제 네덜란드 리그의 뮌헨이라고 봐야겠죠. 뭐 이번 시즌 18승 2무 1패.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연은 아니고요. 원정 경기에서 너무 잘합니다. 원정 경기 다득점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엔토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엔토번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결장자가 좀 있기는 해요. 뭐 이제 공미도 많이 빠지고 수미도 좀 많이 빠지는데 다만 아이엔토번의 강점, 더블 라인업이다. 얘들은 2군도 주전급으로 쓸 수 있는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몇 명이 빠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즌 중후반 들어오면서 몇 명이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팀은 절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그 흐로닝언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비력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홈 경기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득점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골이 언제 들어가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흐로닝언은 질 때도 보면은 뭐 한 1대0 이런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 크게 질 때는 좀 화끈화끈하게 져요. 뭐 3대0, 뭐 한 4대2 이런 식으로 지는데 그게 한 골 들어가면은 아예 수비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얘들이 이제 득점에 대한 이제 가능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이엔토번과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패배 한 번, 4대1로 패배 한 번 했던 게 또 아이엔토번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엔토번이란 팀의 그냥 강점, 화력에 대한 강점이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좀 드러날지 그게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리그 원정 경기 10경기를 하는 동안 10승입니다. 그냥 아이엔토번은 홈과 원정을 가리지도 않고요. 그냥 리그 독주다. 이따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밀란도 지금 원정 7연승인데 이런 팀보다도 지금 더 심하게 잘하고 있는 게 아이엔토번이다. 그러니까 배당도 1.5배당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5배당 원정팀이 이제 사고치기 좋은 배당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어제 좀 잘 들어왔죠. 도르트문트도 잘 들어왔고 첼시도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이엔토번도 좀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일반승 정도는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좀 두 개가 헷갈리는 게 3.5기 때문에 흐로닝언의 홈 경기라고 한다면은 햄무에다가 언더가 나올 수도 있고요. 1대0이나 2대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3.5예요, 기준점이. 그래서 아니면 마헨에다가 오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이엔토번 승리는 가지고 가되
햄무 언더를 보시거나 마헨 오바를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기호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풀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실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프랜승으로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리버풀 팬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리버풀, 그러니까 안필드에서 맨시티는 그야말로 이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악몽일 겁니다. 잘 반대로 말했구나. 맨체스터 시티가 안필드에서는 진짜 악몽일 겁니다. 안필드 성적 자체가 맨체스터 시티가 상당히 좀 약하다. 사실 승률이 이게 아까 계산해보니까 4%였나?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리버풀 안필드에서 승리했던 기억이 최근 근 몇십 년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리버풀 안필드를 상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좀 약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버풀 최근에 홈 경기를 꽤나 잘합니다. 6경기 동안 홈 경기에서 패배도 없다라는 거. 특히나 리버풀 최근 수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노출을 하지만 공격력이 좀 많이 올라갔죠. 뭐 경기당 뭐 평균 3득점씩 또 꼽아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홈 경기에서 한 골에서 두 골 정도는 오늘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일단 맨시티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핵심 자원들이 좀 우르르 복귀를 합니다. 후벤 디아스도 오늘 복귀를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수비 라인이 강화가 될 거고요. 로드리 또한 오늘 경기에서 복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원과 그리고 수비에 대한 어떤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경기 펩 감독이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밸런스 축구 아마 좀 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언더사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1대0 승리 아니면 뭐 1대1 아니면 2대0 이런 식으로 좀 보기 때문에 언더 쪽 보면서 저는 리버풀 승리 한번 챙겨볼게요. 오늘 이게 배당도 좋아요. 리버풀이 2배당이 지금 넘게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어제 마인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마인츠도 여러분들 그랬죠. 1.9배당까지 받을 이유 전혀 없는 경기였다. 일반승 챙겨볼 수 있는 경기였다 말씀드렸던 만큼 리버풀도 일반승 오늘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호펜하임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지 골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바이에른 뮌헨이랑 그리고 호펜하임 경기인데 이 경기도 오늘 많이 몰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뮌헨 마인까지도 한번 다들 많이들 보실 텐데 다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이유가 뮌헨이 아마 최근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득점은 잘 나와요. 얘네들이 뭐 20몇 경기 연속 그 리그 이제 멀티 득점 뭐 이런 기록들도 세웠고 뭐 리그 최다라 그러죠. 뭐 그만큼 화력 자체는 믿고 볼 수가 있는 게 뮌헨이기는 한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뮌헨 여러분들 수비가 안 되지 않나요? 올해 들어와서 뮌헨 클린스트 경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뮌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커요.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수비가 안 됐으면 수비가 안 됐지 공격이 안 됐던 팀은 일단 아니었다라는 거. 지금 얘네들 5연승 구간인데요. 5연승을 하는 동안 상당히 다득점 경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못해도 최소 멀티득점 이상씩은 꽂아주기도 했고 또 얘네들이 원정 경기를 꽤나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원정에서 득점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뮌헨 마헨을 보실 거면 오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마 배당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뮌헨 마헨 오늘 배당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뮌헨 마헨 보실 분들은 차라리 3.5긴 합니다만 오바 가는 거 권장드리겠고요. 3대2 이런 경기도 가능하다고 봐. 아니면 지 혼자 뭐 4대0으로 오바를 내버리던지. 그래서 뮌헨 일반승은 충분하다 봅니다. 뭐 배당 1.17 배당이긴 합니다만 일반승 정도 그래 홈이잖아요. 원정도 아니고. 호펜하임 홈이었으면은 이건 호펜하임 프랜승 봤을 텐데 뮌헨 홈이기 때문에 이거는 뮌헨 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마헨 보실 거면 차라리 안정적으로 오바가 낫다. 그래서 오바 보고 전 요거 뮌헨 햄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뮌헨이 2마인이 아니라 1마인을 받아서 좀 좋았던 구간이긴 했는데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 수비 내용들 쭉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호펜하임 여러분들 지금 구단 내부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감독이랑 무슨 그 데이터 분석원이랑 뭐가 있었나 봐. 그 커넥트가 있었는데 뭐를 그 유출했다고 그래요. 그 팀 내 기밀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뭐 감독 잘리네 마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내부가 좀 어수선할 거야. 일반승은 위넨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레알 베티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또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PSG, 파리 생제르맹이랑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늘 결이 똑같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티스 상대로 양쪽 상대로 이제 그 상성 좋고 그리고 최근에 다득점 승리 경험이 있고 홈팀이고 이런 좀 그 공통점들이 좀 있는데 일단 레알 베티스가 최근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레알 베티스의 오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경기가 이번 시즌 대단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홈에서 15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너무 잘해요. 최근에 보면은 뭐 클린스트 경기도 4번인가 3번인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이제 마행 비율도 최근에 꽤나 괜찮고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비가 좋아서 이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홈 경기에서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충분히 경쟁력이 좋은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레알 베티스 또한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항상 좀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도 크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최근에 형들 5대 0인가 4대 0으로 한번 이겼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베티스를. 그만큼 이게 아마 꼬마가 이긴다면은 좀 큰 점수 차로 이길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니면 아예 비겨버리거나 아니면 져버리거나.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큰 점수 차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헨승은 오바를 동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꼬마 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마헨승 일반승 보실 분들 마헨승 보셔도 될 것 같고 배당도 좋더라고 2배당 넘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아무튼 마헨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일반승 가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스올로 그리고 인터밀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PSV 경기할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리그를 독주하고 있는 리그에 좀 팀들이 있어요. 뭐 이페레는 아스날, 근데 아스날도 조금 삐걱거리긴 했는데 최근에 뭐 아스날, 그 다음에 뭐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뭐 PSV, 그리고 이제 세리에의 인터밀란인데 인터밀란은 그냥 뭐 대단합니다. 원정 경기 아까 말씀드렸죠. 7연승. 이게 인터밀란이라는 팀이 세리에에서 되게 공격력이 좋으면 수비력이 안 좋아야 정상인데 얘들은 공수 밸런스가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좀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항상 내리고요. 뭐가 됐든 간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장자가 차라노글루 말고는 또 없잖아요. 최근에 폼 좋았던 선수들 다 나올 수 있고 라우터로 나오고 티랑도 나올 수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인터밀란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사스올로가 제가 해외 축구를 분석한 지가 이제 작년 9월부터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분석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스올로란 팀을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이 사스올로가 연승 장주를 좀 탈 때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작년부터 공격력이 좋아진 팀이기 때문에 연승 장줄 탈 때는 얘들이 공격력으로 가끔 장줄을 탈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 피사 상대로 3대1로 또 승리를 거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점에 대한 문제점을 사스올로가 갖고 있는 반면 생각보다 공격력에 대한 힘을 분명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생각보다 사스올로가 상성이 인터밀란 상대로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뭐 인터밀란이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전통이 깊은 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몇 경기 연속 패배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본인들 홈구장이 산시로에서 몇 연승 이런 식의 좀 좋은 기록들이 많은데 사스올로랑 인터밀란은 항상 붙으면 팽팽했더라고. 최근에 상성 같은 그 승패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호각세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승무패가. 그만큼 사스올로가 홈 경기를 더 잘하고 최근에 분위기 좋고 득점 감각 올라와 있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공격적으로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연승 지금 원정 연승이 또 7연승 구간이라서 여기서 한번 끊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않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배트맨을 좀 활용을 합시다. 이게 지금 1프랜승도 있긴 합니다만 배트맨은 2프랜승도 있거든요. 배당도 괜찮아요. 1.6배당이면 엔간한 이제 축구팀 정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2프랜승 보고 언더반 오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거 뭐 역배까지 보기엔 좀 그렇지만 1프랜승, 2프랜승, 오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르하브르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흐름 좋은,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형님들은 모든 경기를 진짜 거진 다 챙겨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이 팀 요즘 좀 잘하지, 이 팀 좀 꿀이지 하는 팀들이 있을 거야. 그 팀 중에 하나가 이제 리그앙의 스트라스부르인데, 스트라스부르가 감독 바뀌고 나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잘하고 있고 상당히 이번 시즌 다득점으로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뭐 경기만 했다면은 멀티 득점씩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원정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동안 패배도 없기도 합니다. 다만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전술을 바꾸고 라인 자체를 많이 올리는 전술을 쓰는 만큼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한데, 오늘 맞붙게 될 홈팀 르하브르가 리그왕에서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흐로닝언, 약간 요 경기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르하브르가 홈 경기에서 수비가 좋고 최근에 3경기 동안 패배가 없기도 합니다. 다만 르하브르는 공격력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해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경기에서 그나마 좀 분석이 가능했던 것은 두 팀 다 오늘 주요 결장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가 있고 최근에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르하브르는 다소 좀 홈에서 좀 보수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력적으로 연계할 것 같은데, 양 팀의 역대 통산 항상 맞대결들을 보면은 저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언더 경기. 그런 부분에서 스트라스부르가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1대0 그냥 승리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르하브르도 공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수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면서 1대0 아니면 0대0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언더 쪽 보면서 저는 스트라스부르 일반승 정도만. 최근에 스트라스부르 그 장줄 타고 계시는 분들, 뭐 연승 장줄 타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가볼 만한 경기고요. 뭐 다만 주력급으로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햄무 써먹어 보실 분들도 적당히 한번 써먹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클레이샤 형님도 바로 연장 확인되셨습니다. 연장 처리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축구 마지막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마르세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마 하키미가 못 나올 겁니다. PSG 오늘 하키미가 얘가 경고 누적인가? 그래서 정경기 퇴장, 다이렉트 퇴장이었나? 아무튼 이제 하키미가 오늘 못 나오고요.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양쪽 다 특이한 결장자는 없습니다. 둘 다 오늘 뭐 좋은 전력으로 맞붙게 될 텐데, 마르세유 감독이 여러분들 제르비 감독이잖아요. 그 제르비 감독, 그러니까 EPL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르비 감독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직전 시즌까지 그 브라이튼에 있었던, 브라이튼을 공격팀으로 바꿔놨던 장본이 있는데, 그만큼 마르세유 이번 시즌 공격력 좋습니다. 그냥 뭐 닥치고 공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진짜 오바 경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했다면 오바를 해버리는 팀이 마르세유인데, 그게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수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완전 이제 밸런스가 깨져버린 그런 느낌인데, 뭐 그만큼 오늘도 마르세유는 좀 화끈화끈하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마르세유가 원정 경기가 좀 약하고요. 특히나 PSG를 상대로 좀 다실점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PSG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또 홈 경기에서 잘해주고 있죠.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항상 멀티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PSG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그리고 그 맞대결도 지금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8경기를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최근에 되게 크게 대승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랑 좀 비슷합니다. PSG가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득점에다가 이제 오바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르세유도 공격력이 나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오바 그리고 PSG 승. 근데 PSG 배당이 짜요. 1.28 배당 뭐 이래가지고
PSG 마헨 보실 분들은 이거는 오바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마헨승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은 너무 괜찮은데 1.28 배당이면 너무 괜찮은데 이게 어떤 거랑 오늘 묶어도 배당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PSG랑 리버풀을 묶어가지고 배당을 2배당대 후반까지 한번 올려볼까? 이게 3배당이었나?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가기에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경기를 쓰기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경기였다. 형들도 좀 잘 써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는 좋은 경기인데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가 있었던 경기였냐라고 한다면 또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뭐 아니면 뭐 배당 챙기실 분들은 오바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NB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어제 NBA 깔끔하게 전 구간 올킬을 만들어 드렸고요. NBA는 진짜 뭐 제가 휴방 기간에도 그랬지만 이제 심심하면 올킬 나오죠, 여러분들. 좀 잊을만 하면 올킬도 한번 봐가지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어쨌든 전 구간 올킬 상당히 좀 흡족합니다. 흡족하고 이런 전 구간 올킬이 한번 필요했는데 잘 나와줬고요. 어제 분석 들으신 분들 아침에 분석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석도 잘했어. 대부분 제가 프리뷰 해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경기들이 다 흘러가줬기 때문에 다들 좀 좋은 성과가 오늘 분석만 들었어도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럼 첫 번째 경기 오늘 보스턴 그리고 뉴욕 닉스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가는 줄 알았네. 자, 닉스랑 보스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형들. 그 얘기 안 했다. 그래, 이게 형들아, 그니까, 본 거는 많은데, 분석하면서 본 거는 많은데, 경기가 8경기다 보니까, 이 얘기들을 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들을 다 전달을 못 드려. 이거 형들아, 인터밀란 경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사스올로 프랜승을 봤던 그 세 번째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유가 인터밀란이 3일 뒤에 유벤투스랑 경기합니다. 3일 뒤에 주중 경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유벤투스랑 그래서 오늘 그 마피아 리그가 두 경기가 있잖아요. 유벤투스랑 인터밀란이 있잖아요.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벤투스는 그래도 홈 경기니까 다행인데 인터밀란은 원정 경기하고 3일 뒤에 유벤투스랑 경기를 또 해야 돼요. 그 일정상으로 좀 아쉬운 게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보스턴과 뉴욕 닉스 경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우리 KJS는 고맙습니다. 난사인재 형님도 바로 제가 연장 처리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전부 데이터 발송 완료가 됐고요. 자, 보스턴이랑 뉴욕 닉스 오늘 NBA 첫 경기부터 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은 오늘 홈 연전이고요. 그리고 뉴욕 닉스는 원정 연전 경기입니다. 요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스턴입니다. 직전 경기 마이애미전에서 98대 96점 차 2점 차로 언더 승리를 다시 한번 거뒀습니다. 마줄라 감독이 나를 잡은 이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보스턴 수비팀입니다. 이제 보스턴이 여러분들 예전에 한 5년 전에 엄청난 수비팀이었거든요. 원래는 진짜 보스턴 홈 경기 그 TD 가든에서 미친 수비력이 나올 때가 있었어. 근데 얘들이 슈퍼팀으로 바뀌고 나서 좀 공격적으로 바뀌고 뭐 우승도 하고 그랬다가 테이텀하고 보통 이제 바뀌었죠. 좀 흐름 자체가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부셰비치 데리고 오고 이제 뭐 포워드 쪽 강화하게 되면서 좀 수비적인 팀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언더사이즈 연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마이애미처럼 그렇게 빠른 템포의 팀도 수비로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홈 경기에서 수비적인 밸런스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드디어 연승이 끊겼습니다. 디트로이트 원정 가가지고 뭐 아누노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린사니 타운스도 없었죠. 수비에 대한 어떤 포스트 붕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닉스는 야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 전 경기 이제 그 연장 여파로 인해서 선수들이 좀 지쳐있는 모습이었어.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에서 80득점밖에 하지 못했다. 그 과정이 선수들이 많이 좀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원정 연전이잖아요 지금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또 4-3 4일 동안 3일 3번의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닉스가 좀 많이 지쳐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스턴처럼 이렇게 홈 연전에다가 체력 빵빵하고 수비값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팀에게는 상성상 아쉬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닉스 원정 경기 가면 안 됩니다. 닉스 원정 경기는 항상 좀 사고를 동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닉스 원정 경기는 좀 걸러가 보시는 거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스턴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라인업 형들 내일 아침에 다시 바뀔 겁니다. 지금 라인업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홈 연전이고 선수들 뭐 아픈 애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정상적으로 라인업 가동하지 않을까, 그러면 배당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워싱턴과 마이애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 이 라인업에서 다들 보시다시피 오늘 워싱턴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최근에 워싱턴이 사고를 한번 쳤죠. 디트로이트 원정 가가지고 시원하게 역배 한번 치고 왔는데 그게 워싱턴의 그냥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워싱턴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애들 다 뺄 겁니다. 최근에 인디애나 다들 보셨죠? 인디애나 같은, 그러니까 뭐 유타, 인디애나, 그 다음에 멤피스 백투백 경기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로드 매니지먼트거든요. 그게 선수들 체력 관리, 일정 관리 해준다고 일부러 이렇게 퀘이션 다 띄워놓고 의도적으로 다 빼버리는 건데 원래 이게 룰 규정상 불법이에요. 이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선수들이 뭐랄까, 감독들이 그냥 탱킹 팀들은 뭐 딱 중요한 순간에 쓰려고 애들을 일부러 이렇게 좀 빼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뭐 디트로이트 역배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오늘 경기 보셨겠지만 브루클린 어떻게 합니까? 달려버리죠. 디트로이트 어떻게 했어? 안 달렸죠. 디트로이트는 밸런스를 잡았고, 그리고 밸런스 잡다가 워싱턴한테 야투로 쳐맞다가 진 거였고, 브루클린은 그냥 냅다 달려버리니까 사실 워싱턴 입장에서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오늘 브루클린 같이 저렇게 득점 사이즈 안 나오는 팀한테도 127실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워싱턴이라는 거야. 마이애미가 지정역이 보스턴 수비 상대하다가 워싱턴 수비 상대하면은 개꿀일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저는 워싱턴, 뭐 물론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프랜승도 잘했고 역배도 종종 뛰어냈지만 이 정도 급의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건 전 G리그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이애미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보시고 넘기세요. 오바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워싱턴이 얼마나 빨리 수건을 던지느냐, 이제 그게 조금 문제점인데, 하여튼 이거는 저는 마이애미 마헨,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론토 그리고 인디애나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홈 연전이면서 이틀을 쉰 팀 바로 토론토입니다. 토론토가 다시 한번 이제 RJ 바렛이 나옵니다. 직전 경기 때 RJ 바렛이 갑작스럽게 결장을 좀 했죠.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RJ 바렛이 오늘도 나와준다라는 거. 잉그램, 바렛, 그 다음에 반즈 다 나오고 이틀 쉬고 홈 연전이다. 그리고 원정 인디애나다. 더 이상 분석 안 하겠습니다. 토론토 승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마인까지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인까지 보셔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인디애나가 최근에 게임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얘들이 더블 포스트 게임을 쓰거든요. 이게 더블 포스트 게임이 뭐냐면 직전 경기 미러키한테 인디애나가 똑같이 대응을 했던 건데 이게 포스트 라인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4번, 5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포스트 라인에 줄 세워놓고 게임을 하는 건데 그 게임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언더 뜨면서 프랜승이 뜰 가능성도 높습니다. 핸디캡이 좀 높아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빠른 템포에서 다득점을 할 때 늘상 마에노바를 잘했던 팀이었는데 얘들도 사실상 포워드 팀이거든요. 2번부터 5번까지가 올 포워드라서 만약에 인디애나가 더블 포스트를 꺼내들어서 직전 미러키전처럼 똑같이 경기를 할 경우에는 직전 미러키랑 전과 동일하게 아마 프랜 언더 띄울 겁니다. 그런 느낌일 거고, 그거 아닌 이상 제가 볼 때 뭐 토론토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 오바까지 보긴 하는데 일단 일반 승은 좀 괜찮습니다. 일반 승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마인 승. 이렇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일반 승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언더, 마지막 그 마인 승.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미네소타랑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또 왔네요. 아니, 경기도 없는데 여러분들, 경기도 4경기밖에 없는데 미네소타 경기가 나와버리면 이거 여러분들 이 분석을 하란 말입니까? 이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거 자, 미네 경기입니다. 어지러운데 일단 직전 경기 클리퍼스가 세크라멘토를 잡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과정이 물론 클리퍼스 잘했어요. 잘했는데
세크라멘토한테 마지막에 좀 따라잡혔다라는 거.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득점 자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카와이 레너드.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 보면은 4번에서 3번으로 올라왔다가 3번에서 2번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핸들링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얘가 해요, 얘가. 포스트에서는 콜린스가 하고요. 외곽에서는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 외곽을 볼을 운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 좆됐습니다, 그냥. 원정 연전이고 세크라멘토 같이 지금 최근에 뭐 10몇 연패. 그리고 심지어 직전경기 여러분들 세크라멘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잭라빈, 그 다음에 드로잔 둘 다 20분도 안 뛰게 했어요. 드로잔 20분 조금 넘게 뛰었고 근데도 사실상 삐까삐까 뺐단 말이죠. 3점 차이였단 말이죠. 지금 클리퍼스 여러분들 얘들도 못 가요. 그 팀도 보면은 애들 다 도망갔죠. 뭐 주바츠 하든 도망갔지. 팀 분위기 안 좋지. 원정 경기에서 수비 안 되지. 미네소타 홈 경기 수비력 좋지. 포스트 단단하지. 포스트 갈렸지. 외곽 구간에서 카와이랜드 매치업 되는 경우는 또 앤트맨이기도 하지. 이거 여러분들 미네가 진짜 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형들한테 오늘 미네소타가 이거는 지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이런 멘트를 드리면 꼭 져요. 꼭 졌어. 지금 제가 한 10번 정도 그렇게 프리뷰를 해드리면 10번을 다 졌단 말이죠.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 미네소타 저주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미네가 질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냥 마헨 찍으세요. 마헨의 오발. 그러니까 이거는 배트맨 쓰시는 분들이 가져갈 만한 경기는 아니고 해외 사시는 분들이 그냥 미마업 찍고 보세요. 네, 그런 경기다. 클리퍼스 여러분들 뭐 이제 원정 경기 수비가 안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미네가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클리퍼스 같은 애들은 그냥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겠습니다. 해외 축구 총 8경기 그리고 NBA 4경기 깔끔하게 분석 끝 맞춰드렸고요. 오늘 또 NBA도 전경기 올킬 만들어 드렸던 만큼 연속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축구 금액업도 적중 축하드리고요. 주간 그리고 일본 축구까지 깔끔하게 싹쓸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전 종목 싹쓸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뭐 이번 주도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출발이 좋았어요, 그죠? NBA 5연승에다가 금액업 3연승에다가 또 적어도 먹었죠. 몰빵도 4연승이었죠. 그 다음에 승부도 먹었죠. 또 상당히 출발이 좋았던 만큼 또 이번 주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하고 다음 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또 다다음 주가 여러분들 설이잖아요, 그죠? 설 또 떡값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또 집중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숲TV 여러분들 오늘 요거 2월 말까지 마감되시니까 하실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